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려다가 너희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하는 거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우리 이렇게 생긴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 이거 x절편 구하는 과정이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x축과 만나는 교점 구하는 과정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었었지, 그지? 그런데 여기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땅땅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게 알파하고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지? 그래서 요 그림은 다른 걸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하고 1차 함수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이거 교점 x좌표 어떻게 그래? 교점 x좌표? 두 개 당연히 연립해서 구하지. 두 개 연립 방식을 풀 건데 y 똑같으니까 우리 대입법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대입하게 되면은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이라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반대쪽으로 넘기면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얘도 만나는 교점이 x 이퀄 알파랑 x 이퀄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게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과 두 개 다 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방법으로 식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생각 맞니? 이해 안 되지 않지? 그리고 얘하고 x축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기 알파에서 접하게 되면 얘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 이상아. 근데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게 이렇게 생긴 그림일 때는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고,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중근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그래프, 그치? 자, 이 그림은 판별식이 0인 거야. 이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밑에 거 쓰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두 개가 이렇게 접하면, 다른 말로 우리 접하는 거는 그래프가 접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판별식이 0이라는 상황이랑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하고 안 만나는 경우에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는데, 자, 요 부분도 좀 별표야. 왜 별표냐면은 아이들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처음에. 그냥 이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 그림은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 이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나서 문제에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우리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얘는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다다음 단원이 2차 부등식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방정식과 함수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자. 괜찮지? 요거 하고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하고 뭐 다른 거 할 거 있나? 뭐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해도 될 것 같아. 자, 요거 갖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건데, 자, 오늘 사실은 너희한테 좋은 강의를 하나 들려주려고 선생님이 동명 선생님을 한번 초빙을 했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네. 선생님 오늘 되게 친한 후배 선생님을 한 명 불렀거든. 되게 재밌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선생님 불러가지고 오늘 동기부여 강의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 일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제 3번 봅시다. 얘 3번까지 했다 그랬지? 4번 보자. 자, 함수 단어는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너희들 뭐 꼭지점 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거는 중학교 때 이미 다 원래 마스터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모르면은 다시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얘는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대칭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아유, 분필이 너무 좋은데? 자, 대칭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축 이렇게 있게 되면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대칭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 거고, 그 다음번에 여기 이렇게 내가 y는 k면 y는 3 같은 거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요 두 개의 x좌표와 x좌표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여기가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정보는 똑같아서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선생님이 정리해줬었지. 자, 여기 x절편과 x절편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축의 방식을 x 이퀄 p라고 하게 되면 보면은 여기 알파와 베타 한가운데 사이에 p가 있다. 즉 이 p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 혹은 나누기 2하게 p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번에 여기 만나는 거에 x좌표를 감마라고 그러고 여기 만나는 x좌표를 델타라고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점이 p래서 감마 플러스 델타를 2로 나눈 것도 p다. 이렇게 대칭성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너희들 문제 풀 때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뒤에 부분에서 뭐 우리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거나 뭐 여러 가지 뒤에 내용들에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합쳐지게 되면 그냥 이거 쓰라는 얘기니까 이차함수면은 우리 대칭성을 갖는다는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제 4번을 봅시다. 간단하게 보고 갈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놈이랑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접하는 놈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는 놈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요건 안 만나는 거, 하나에서 만나는 거, 두 개에서 만나는 거, 요거 두 개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 요거는 판별식 0이랑 같은 그림, 요거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그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놈의 판별식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치? 괜찮지? 두 번째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 제곱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얘는 x축과 안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 다른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래서 그거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지. 계산 생각해도 되겠니? 그냥 뭐 개념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줄 수 있고. 발전 문제 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k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라는 이런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자,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k 값에 관계없대. 뭐 쓰라는 얘기야? 항등식 쓰라는 얘기지? 그 다음 번 x축에 접한대. 뭐 쓰는 거야? 바로 보이지? 판별식이 0인 거 쓰라는 얘기지. 자, 이거 먼저 쓸 거야? 이거 먼저 쓸 거야? 밑에 거 먼저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1차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 이거 왜 밑에 거 먼저 써야 되냐면 항등식을 먼저 쓰기 위해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못 쓰거든? 둘 다 써야 되니까 먼저 판별식 쓰고 그 다음번에 걔를 k에 대해서 정리해서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너무 당연한 거니까 판별식 쓰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0인 것을 만족시키는 식이, 괜찮지? 이걸 만족시키는 식이 k제곱 k제곱 날리고 여기에 있는 2a의 k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k에다가 여기에 있는 플러스 a제곱이랑 마이너스 b 이퀄 제로를 씩 정리해놓고
요게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K로 정리해놓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쓰니까 A가 1이고 B는 A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뭐 여기까지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거기다가 개념 정확하게 잡아놓으라는 얘기니까. 괜찮지? 유형 5분 보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저것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곱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2배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놈하고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이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어 있을 때 AB 값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은 그래프는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너희들도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많이 그리는 함수 단원이거든. 그래프로 해석을 하라는 단원이니까 좀 개형을 항상 그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좌표축 같은 거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거, 안으로 블록한 거, 축이 어디인지 이런 거 위주로 표현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좀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여기 3에서 만난대. 이게 바로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낼래? 여기 x절편이 나왔을 때 우리 이차함수 구하는 식 기억나니? 응? 어떻게 풀어? x절편 나와 있으면은 x 플러스 2라는 놈을 근으로 무조건 가져야 되고 x절편이 3이면은 x 마이너스 3이라는 놈도 무조건 근으로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에서 원래는 문제 모르는 놈인데 여기 최고차항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요거 2로 이렇게 바꿔줘서 전개하면 1이라고 나오겠어. 그치?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얘가 2차 방정식이랑 관련된 거 아니까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얘기잖아. 그 2차 방정식 작성 기억나지?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도 가능하지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콜 제로로 2차 방정식 세웠던 것도 기억나지? 그럼 합한 거 얼마? 저희가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붙여서 2배에서 전개해주면 바로 답 나오겠지. 위에 보다 조금 빠르겠지? 내용 기억해야 돼. 세 번째로 제일 안 좋은 풀이기는 한데 세 번째 풀이는 뭐 그냥 참고 제일 안 좋은 풀이 요거는 이제 우리 계층성을 좀 사용을 하자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축의 방식이 어떻게 되니? 이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와 여기 무슨 점? 중점이라고 그랬지. 그치? 중점이잖아.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2의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축값부식 세우는 거. y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2였었고 x-2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q라고 세워놓고 요 값 구하려면은 우리 지금 요거에서 축의 위치만 찾아야지. 이거 지나가는 얘기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3,0 지나가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 q값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세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맨 밑에 거는 우리 축의 방식이 나와도 잘 안 쓰는 내용이니까 우리 나중에 뒤에 예제 보면 알겠지만은 3번 풀이로는 잘 안 풀어. 그치? 함수는 2차 함수는 특징적으로 우리 추계 방식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함수는 당연히 우리 절편 갖고 식 세우는 게 가장 편해. 절편 갖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 선생님 메모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 보자.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나와 있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x절편 사이의 거리가 x절편의 거리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 이게 그 얘기야. 이렇게 이차함수가 너희들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여기가 x절편이고 여기가 x절편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가 루트 5라고 나온 거거든. 응?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들을까? 근데 여기 딱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네? 그러면은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축이 나와 있는 거지. 축이 x 이퀄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서 뭐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지. 자, y는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번에 x-2분의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 x절편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돼 있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거리가 루트 5래.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해석할래? 여기서 그냥 근 구해서 무슨 얘기냐면 x-2분의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의 차가 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이 루트 5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주면 돼. 그치? 뭐 이렇게 풀어놓은 교재들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우리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치? 이거 풀어줄게. 계산은 안 하지만은 이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3x에다가 플러스 q 플러스 4분의 9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되겠네? 그치? 알파 베타가 근인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이 나와 있고 차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서 플러스 4알파 베타라는 걸 이용해서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나올 거야.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로 우리 공식 기억하자 그랬지? 차 공식 어떻게 되니? 차 공식 좀 기억하자 그랬잖아. 어떻게 돼? 차 공식 셋 다 기억 안 나? 루트 아니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라고 해서 그치? 요거 하면 조금 더 빠르니까 여기 기억을 하고 물론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문제가 풀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냥 이 그래프에서 그대로 읽어줄 거거든. 근데 여기가 막 미지수 q 같은 거 들어갈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푼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풀이는 이 그림 나오면 축이 중학교 때는 축이 중요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는 절편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살짝 바꿔서 너희들 다 공부해야 돼.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잠깐 딴소리 하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는데 가운데 축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x 이퀄 2분의 3이라고 아까랑 똑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5가 되겠지. 이쪽도 2분의 루트 5가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 요즘에 좌표는 어떻게 돼? 2분의 3에서 얼마가 더 커진 놈? 2분의 루트 5가 더 커진 놈이고 요즘의 좌표는 2분의 3이라는 놈에서 2분의 루트 5라는 길이가 더 작아진 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라는 놈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놈을 두 개의 근으로 갖는 x절편으로 갖는 이차 함수라는 뜻이지.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는 0의 방정식의 근 유형이잖아. 그치? 왜 갑자기 또 끊겼어? 이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이거의 두 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x절편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a 값은 어떻게 해? 두 개 곱해서 구하지. 두 개 곱해서 구하는데 현재 상황이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5 되니까 4분의 4에서 1이라고 그러거든. 자,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은 일부러 다 보여주는 거고 선생님 오늘 잠깐 딴소리 할 거는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를 뭐 어떤 문제는 진짜 해설지 풀이가 좀 약간 필요가 없거나 좀 계산 위주로 돼 있는 거 더러운 거나 아예 버리거든? 근데 선생님 풀이 과정을 일부러 두 가지, 세 가지씩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어. 걔를 세 가지 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상위권으로 가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그냥 나 문제 풀어내면 됐지 그러고 하나만 그냥 대충 공부했다가 까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학기 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선생님이 일부러 풀이 과정 두 가지, 세 가지 적어놓는 거야. 그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적어놓는 거긴 한데 걔를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실력이랑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서 그냥 풀이 다 내 걸로 만들어놔. 그리고 풀어보면 어떤 게 제일 간단한지 알게 되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푸는 문제 좀 마지막 걸로 기억을 합시다. 자, 이거 발전 문제 할 차례지? 발전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계산 생략하고 같이 읽어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난다. AB의 길이가 4일 때 ABC의 곱을 구하시오. 똑같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 근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1,8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번에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생긴 이차원이라는 얘기야. 됐니? 여기 x 이퀄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있고 그대로 그릴 수 있지. 문제 풀 때 너희도 그림 그리면서 문제 풀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B의 길이가 얘가 4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2. 여기 길이가 얼마? 2. 이렇게 표시해 놓게 되면 축의 방정식 갖고 식 세우지 말고 세울 수 있는데 세우지 말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x절편 얼마? 얼마야? 여기 3. 여기 얼마야? 1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렇게 식 세워놓고 그러면은 y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고 그 다음번에 x절편이 3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식 세워놓게 되면 나는 모르는 미수가 하나만 남았잖아. 괜찮지? 이렇게 해보고 여기서 a값 구하는 거 보고 x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 8이 나와야 되니까 8이라는 놈이 a 곱하기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고 1 집어넣어서 2라고 해서 a값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유형 6번은 기본 예제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발전 문제는 너희들이 아직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좀 해놓고 발전 문제 좀 잘 보자. 일단은 예제 6번부터 y는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하고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보자마자 뭐 쓸 거야? 이거 식으로 뭐 어떻게 푼다고 했어? 판별식이 이거보다 큰 거 사용해서 k의 범위 구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는 않는데 이거하고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과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얘는 직선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판별식은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생긴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 해서 k값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겠지. 그냥 넘어갈게. 자, 그리고 좀 이 문제 좀 별표 좀 해놓자. 너희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해서 별표는 아니고 어쩌면은 처음 보는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fk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용해서 f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이거 함수거든. 이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유출을 해볼 거야. 자, 우리 여기에 y는 fk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어내라는 게 이 문제인데 fk가 뭐냐면 이 fk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과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그랬거든. 교점의 개수 fk라고 그랬네. 자, 교점의 개수가 fk래. k가 1일 때면은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k가 10이면은 그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겠지. 무슨 뜻이냐면 이거하고 이거 그래프를 봤더니 y는 2x-1이라는 놈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놈이야. 맞아?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놈이야. 근데 위에 거는 축은 x = 1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가 변하냐면
K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거든. 대표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번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더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I는 FK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K값에 따라서 어떤 거는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기준이 뭐가 되겠어? 기준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잖아. 2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교점 몇 개? 교점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랑 같으면 교점 몇 개?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가 된다는 뜻인데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때 FK가 얼마라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가 FK라고. 그럼 FK가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뜻이야 그냥. 그렇게 어렵게 표현이 돼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때 FK는 1이라는 뜻이고 이때 FK는 0이라는 뜻이야. 괜찮아? 그럼 판별식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 구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놈하고 2x 마이너스 1이라고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고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것에 판별식을 볼 건데 요게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0보다 클 때를 봤더니 k가 어떻게 나와? 넘어가면은 k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지. 판별식이 0이랑 같게 되면은 k가 3이라고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는 k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얘를 갖고 fk라는 거 이제 정확하게 써보게 되면 fk 값은 이렇게 값이 3개래. 얘가 2라는 값일 수도 있고 1이라는 값일 수도 있고 0이라는 값일 수도 있는데 언제 값이 2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즉 k가 3보다 작은 쪽에서는 값이 2라는 뜻이고 k가 3일 때에는 값이 1이고 k가 3보다 클 때에는 값이 0이라는 뜻이야. 이거 그래프 그릴 거거든? 근데 fk가 2라는 그래프가 뭐니? 이거? 너희들 저기 y는 fx 그릴 때 y는 3이라는 그래프 이거 어떤 그림이야? 어떤 그림이야 이거? 어떤 그림이야? 직선. 어떤 직선? 직선 중에 어떤 직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니들이 대답을 해야 하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할 거 아니야. 혜솔이는 졸려 미치겠는 거 알고 그래도 너 졸려 미치겠는데 대답은 계속하네. 승현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승현아도 아는 거야? 넘어가도 되지? 고개라도 끄덕여 그래야 선생님이 넘어가지. 자 그래서 얘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 3일 때 3보다 클 때 하니까 자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 fx라는 거는 여기가 무슨 축이었었어?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y와 x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 y는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x값이 들어갈 때 나오는 y값의 그래프라고. 요거는 k값이 들어갈 때 나오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아니라 k축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표현을 거의 처음 봤을 거야. 거의. 중학교 심화 문제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가 x라고 돼 있으면 우리 여기가 x축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가 k라고 돼 있으면 여기 k축이라고 변형시켜 놓고 그림 그리면 돼. 문제에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지? 그럼 k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이 3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이 y는 2라는 일계선의 상수함수이고 k가 3일 때에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3보다 클 때에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지. 그치? 이 문제는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너희 거를 좀 소화 좀 시켜놔. 새롭게 정의된 fk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문제들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야. 매 단원마다. 거기서 너희들 처음 나온 그림이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조금만 더 풀고 문제 조금 더 풀어야 돼. 우리 한 9번 정도까지만 빨리 풀고 그 다음번에 최대 차수 들어갈 거니까 잠깐 꺼낼 테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자, 유형 7번. 자, 유형 7번은 생략할게. 교점의 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3이라 그랬던 거.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지? 열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자. 유형 8번 보자.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번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방정식 구하래.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는데 여기 뭐한대 이렇게? 접한대. 이 기울기가 1이래.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선적으로는 얘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뭔지는 몰라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니? 이 직선의 방식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k 값만 구하면 끝이네. 모르는 거 하나니까 나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조건 한 개가 필요한데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얘가 조건이라고. 얘가 조건이라고.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뭐 사용한다 그랬어? 식으로? 판별식이 0인 거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문제가 가볍게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고 그림 개형 그리게 되면 너희도 문제 대부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는 것에 판별식이 0이다. 뭐 판별식 써줘도 되고. 선생님 그 얘기도 했었지.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럼 이게 반의 제곱이니까 k-1이 4분의 1이 나오게 돼서 k값이 4분의 5라고 문제 한 20초 만에 풀어내는 문제니까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 발전 문제. 발전 문제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 이 문제는 현행하는 애들이 이 문제 풀었을 때 교육시험 기출인데 이 문제를 잘하는 애들도 문제 뜻을 몰라가지고 좀 못 풀어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한번 읽어봐봐.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에. 딴 거 하지 말고 문제 좀 읽어봐. 무슨 뜻인지. 자, 요거는 뭐 문제가 1, 2번으로 사실은 조금 쉽게 나오려고 1, 2번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여기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 조형물이 누워져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림자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다 구하라는 얘기지? 응. 이렇게 생긴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잖아.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말고는 다른데 비춰지겠어 안 비춰지겠어? 요즘에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면은 얘는 2차 함수를 뜻하는 거고 얘는 2차 함수에 접하는 이 그림이랑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거. 말을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길이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9라고 돼 있고 여기는 4라고 돼 있고 여기 길이가 4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 조형물 자체가 2차 함수의 포물선을 나타내는 놈이기 때문에 축이 얼마이고 x 이퀄 2이고 요거 원점으로 잡자. 이렇게 요거 x축하고 이렇게 원점이라고 잡고 저기 y축이라고 잡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를 지나는 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의 포물선식을 생각을 하게 되면 x라는 놈을 인수로 갖고 x-4라는 놈을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갖고 됐지? 0하고 4를 x를 변으로 갖고 그 다음번에 최고 차이 개수는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2일 때 4를 지나가는 놈이니까 얘가 2,4를 지나가는 놈이라고 해서 우리 포물선식을 구해낼 수 있다. 괜찮지? 4 집어넣게 되면 4는 2 집어넣게 되면 2a 에다가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결론적으로 y는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근데 이 노란색은 뭐냐면 여기 접하는 직선이거든? 얘처럼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앞에 예제 문제는 기울기가 흐린 직선이라고 문제를 줬는데, 여기는 무슨 조건이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림 봐봐. 무슨 조건이 나와 있어? 이 노란색 직선 무슨 조건이 나와 있어? 여기에서 출발했지.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적었어? y축이라고 적었잖아. 여기 길이가 얼마래? 9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있는 거야?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y절편이 얼마야? 9인 직선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지?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뭔지 모르고 y절편이 9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연립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 그림 못 쓴다 그랬어? 못 쓴다 그랬지? 판별식이 얼마인 거? 0인 거? 쓴다 그랬지?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기울기 여기 그림자의 길이 어떻게 구해? 그림자의 길이는 이 직선에 x 절편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직선의 x 절편을 구하는 거고, 계산 자체는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넣고 방정식 풀고 판별식 풀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얘가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를 뜻하는 거고, 직선이 접하는 거고,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앞에랑 똑같은 문제니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만 더. 원래 한 두세 문제 더 해야 되는데 잠깐 끊고 갈게. 한 문제만 더 하고. 자, 유형 9번 하나만 하고 잠깐 끊고 가자. 내용 정리하고 가자. y는 x제곱하고 저거하고 두 점 AB에서 만날 때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x제곱 4x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길이를 구하래. 여기 길이 구하래. 여기 길이가 목표야. 중학교 때 맨날 풀던 문제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여기 교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x제곱하고 4x-2하고 같다라고 놓고요.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퀄 제로라는 방식을 푸니까 아,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네? 아씨, 근해 공식이라도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x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됐어? 그러면 x좌표가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y좌표는 이 점이 여기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여기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한 다음에 거리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루트가 들어있으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루트 값 들어가 있는 거 계산은 고등학교 잘 안 시키거든? 그럼 얘는 이런 거 쓰라는 거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퀄 제로를 풀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럼 내가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x좌표가 알파이고 얘 x좌표가 베타인데, 그지? x좌표 베타인데 그거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알파 마이너스 2라는 놈이고, 여기 집어넣게 되면 4베타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나오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는 관계식,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게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로 좀 바뀌게 되는 거라고. 계산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이게 더 쉽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은 오른쪽이 훨씬 쉽거든. 왜냐면은 여기에서 그 거리의 L을 구하게 되면 루트 속에 이거 뺀 거 제곱분의 뺀 거 제곱이잖아. 두 개 더하는 거잖아. 베타에서 알파 뺀 거 제곱 하고 플러스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상수항 날라가고 4베타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이거 두 개 더한 게 구하는 건데, 요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요거는 4 앞으로 묶어서 제곱시키면은 16, 요거는 16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게 루트 속에 17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괜찮지? 그러면 얘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곱하기 루트 1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네.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곱셈 공식 그냥 해도 되고 또 뭐도 있다 그랬어? 이거 안 쓰고 그냥 마이너스 루트 17에다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도 된다고 그랬지. 계산을 해보면 왼쪽 부분에 오른쪽이 훨씬 간단해.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결론 뭐냐면은 근이 인수분해가 돼서 깨끗하게 나올 때에는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분을 뭐라고 놓고 알파와 베타라고 놓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될 때와 인수분해가 될 때하고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하고 두 가지 풀이법을 정확하게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어. 알겠지?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갈 건데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내용 정리하고 선생님 20분 있다 올 거니 20분 동안 완벽하게 내용 정리 끝내놔.